안녕하세요. 영특고등학교 3학년 부장 강명치입니다. 이번 시간은 명지대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과 올해 동일하게 전형 명칭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에 두 가지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이제 종합 전형의 명지 전형 이렇게 한 가지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전형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올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모집 인원 자체도 교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줄었죠. 한 60명 정도 줄었는데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다시 한 40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명지 인재 전형도 생각보다 좀 많은 인원수가 늘었죠. 늘다 보니까 올해 저희는 되도록이면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3등급 대 학생들은 전부 다 하나씩은 수시카드로 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명지대학교의 학생들이 합격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명지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3등급 때는 기본적으로 다 합격을 해놓은 상태에서 좀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인문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있지만 자연 캠퍼스는 이제 용인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 계열 같은 경우 내신성이 조금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보통 인서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명지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 세 가지 전형 모두 다 중복 지원이 가능하긴 한데 저희는 되도록이면은 교과 전형은 잘 지원하지 않죠. 예. 올해는 또 인원수까지 많이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본다면 거의 명지 인재 전형만 지원하는데 가끔씩 이제 교과 면접도 조금씩 지원하는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년치 입결 내용이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분석을 해서 3년치 데이터를 좀 분석해서 3점대 학생이 인서울을 목표라고 하면 명지대는 전략적으로 반드시 하나 이상의 카드는 쓸 필요가 있다. 혹은 2등급 때 이제 극후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2등급 때 극후반 학생들이 5, 6순위 정도로 쓰는 것도 고려 대상이긴 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이제 좀 설명을 이제 드릴 건데요. 두 가지 있긴 한데 모집 인원이 이제 교과 전형 중에 특히 이제 교과 성적 전형이 있죠. 요거는 계속 모집 인원이 줄고 있기 때문에 1, 2년치의 단순한 입결 자료로만 판단하면 안 되고 뭐가 중요하다? 당연히 올해는 또 경쟁률이 되게 중요하다. 올해도 많이 줄었죠. 한 60명 정도 줄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준 겁니다. 줄었기 때문에 요 관련해 가지고 올해 경쟁률은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요 부분이 올해 이번에 키포인트인데요.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제 내신 반영 방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히 작년 입결 자료만 참고해 가지고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부분인데 전략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밑에 부분 조금만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매년 교과 반영 방법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해서 3년치 입결을 이제 비교 분석해야 되는데요. 재작년이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이제 자연계열 동이 똑같이 국영수사가 모두 반영하는 게 똑같았었는데요. 작년에 문과 같은 경우는 국영수사, 이과 같은 경우는 국영수과 이렇게만 반영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입결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유불리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고 보면 이번엔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약간 가천대식처럼 좀 따라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국영수사 총 교과별로 상위 4과목 총 16과목을 반영. 국어 4과목, 영어 넷, 수학 넷, 사회 넷 이런 식으로 총 16과목이 반영된다. 그러니까 한 학기가 만약에 조금 내가 확 못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이제 배제가 되는 부분이겠죠. 마찬가지로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국영수과 총 상위 4과목씩 총 16과목이 반영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매년 이렇게 가면 갈수록 내신이 내가 보여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신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단위수로 평가하는 내신보단 명지대식의 올해 이제 교과 내신 같은 경우 훨씬 더 뭘까요? 좋게 보이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의 내신 때 등급보다는
명지대 내신이 훨씬 좋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은 교과와 관련된 부분이 이게 바뀌면 요걸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유불리를 작년과 동일하게 해가지고 이거 판단해서 나 여기 작년에 이 정도였으니까 합격하겠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데 올해 이제 교과 전형 분명히 바뀌었다고 했죠. 크게 작년 입계 자료를 참고할 때는 뭘로 해야 되냐면 올해의 명지대식 교과 반영 내신을 참고할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주요 과목 내신을 가지고 비교 판단해야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원래 국영수 4 전체 내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작년에 이 국영수 4 전체 내신으로 뭐 했기 때문에 했던 결과가 작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올해 내신을 가지고 올해 내신 명지대식 내신을 탁 가지고 작년에 입결을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올해 나의 국영수사 전체 내신을 가지고 작년에 입결 자료를 분석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국영수과 명지대식의 총 16개 과목만 뽑아서 하는 상위권 과목이 아니라 전체 내가 받은 국영수과 전체 내신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작년 입결 자료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고른기회 전형인데요. 고른기회 전형 명지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있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사실 좀 수월하죠. 뭐가 수월하냐면 저희 이제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종합보다는 교과는 훨씬 더 이제 비교 분석해서 판단하기 좀 쉽습니다. 단 모집 인원이 좀 많으면 좋은데 모집이 적으면 좀 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 전형이 분석하기 조금 더 쉽다. 올해 이제 105명을 뽑거든요. 올해 이제 뽑는 인원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농어촌 전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농어촌 전형이 포함되어 있으면 되도록 안 쓰는 경향이 많긴 한데 이거는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그 교과를 좀 보고 이 작년 내신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만 판단하면 되겠죠. 워낙 농어촌 학생들 중에 입결 좋은 아이들이 내신 좋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더 뭐하게끔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할 필요가 있다. 예. 즉 작년에는 농어촌형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농어촌형이 포함됐기 때문에 사실상은 안 쓰는 게 맞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내신 등급 때는 높을 거거든요. 그걸 판단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 명지대식 내신으로 이제 판단했을 때는 어느 정도 3등급 때 초반에서 운이 좋으면 4등급 때 중반까지 입결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서 올해는 경쟁률을 체크해서 이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학생부 종합으로 쓸 수 있는 학생들은 그런 기회 전형으로 이제 쓸 수 있는 학생들은 광운대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예,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세 가지 이제 명지대는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교과 성적 전형입니다. 작년보다 한 60명 줄어서 한 240명 정도를 모집하고 교과 100%의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예,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체제가 없는 교과 라인 쭉 많죠. 한양대부터 시작해서 인서울권에 이제 3, 6대까지 그 중에서 이제 명지대입니다. 한국 외대 부분과 조금 유사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유사한 부분이 명지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뭐 2등급 때 초중반까지 내신이겠죠. 지원 가능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용인이 있다 보니까 2등급 때 중후반까지 일부 학과 같은 경우는 추학까지 고려하면 3등급 때 초반이 합격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즉 그러다 보니까 광운대 쭉 우리가 라인을 분석을 좀 했었죠. 라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광운대 같은 경우가 지난번 아마 영상에서 보면 2등급 때 한 중반 정도에서 이제 판단이 된다고 보면 2등급 때 초반이었죠. 2등급 때 초반까지 광운대가 추업 노리면 가능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명지대는 2등급 때 초중반에서 이제
입결이 이제 형성되겠죠. 근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2등급 때 초보다는 이제 중후반에서 입결이 좀 형성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부분 교과 반영 방법이 바뀐 부분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전체 충원률이 다 200%가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충원 이제 300%까지만 받기 때문에 300%도 확인되는 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바퀴 이상은 도는 편이더라. 그걸 고려해서 올해 하면 어떨까 싶은데 되도록이면 이 교과 성적 전형은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워낙 모집 인원이 많이 줄고 이 명지대도 라인 안에 있는 그 인서울 중위권 대학 쪽에 있는 라인 중에서 워낙 교과 전형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좀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입니다. 이거는 작년보다 좀 많이 늘었죠. 늘어서 이제 400명 넘게 모집을 하고요. 1단계는 딱 5배수로 교과만으로 이제 선발을 하고요. 2단계는 이제 1단계 교과 성적 70%에 면접 30%를 이제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게 보시면은 수능 체제가 없는 교과 전형 라인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면접을 보기 때문에 1단계 이제 5배수를 먼저 일단 뽑죠. 뽑아서 1단계 합격자 확률이 이제 1단계 같은 경우는 합격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분석을 해보면 요 정도 선이 1단계에 합격할 것 같다라는 부분을 보고 저희가 지원을 해라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5배수는 대부분 이제 들어갈 확률이 높다. 두 번째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죠.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능 이전에 이제 1단계 학교자 발표도 나고 면접도 다 실시하고 학교자 발표까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소개를 했지만 교과 반영 방법이 바뀌었죠. 바뀌어서 작년 입결만 보고 지원 여부를 판단한 학생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왜냐? 작년 입결보다는 올해 입결이 조금 더 학생들의 어떤 내신 성적이 좀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나 명지대에 쓸 수 있을 정도의 내신대 될 것 같아 라고 판단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더라? 경쟁률이 오히려 작년보다 많이 뽑는데도 불구하고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할 때는 작년 입결을 보고 국영수 4과에 모두 반영하는 내신 성적을 가지고 내 내신대가 작년 합격자의 평균 내신과 유사하다면 지원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명지대식 내신을 보고 지원 여부를 판단할 게 아니고 작년에 어떤 국영수 4과 전체를 반영한 내신 성적을 보고 그 합격했던 부분의 평균 내신대다라고 보면 지원하면 당연히 1단계는 통과하고 2단계도 최소 70%의 교과 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합격 확률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면접 전형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면접 전형에 대한 진행 방식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라인드 면접이고요. 면접 시간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신에 이 면접 기초 자료를 작성하는데 이제 필요한 시간이 20분 정도가 이제 주어집니다. 20분이 딱 주어져요. 왜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이 뭘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어필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런 면접 기초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을 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뭐뭐뭐를 주라고 하냐고 돼 있냐면 지원 동기, 장래 희망, 성격에 대한 장단점, 존경하는 인물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적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꾸준히 명지대 이제 교과와 관련된 교과 면접 전형을 쓸 학생들은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면접 기초 자료와 관련된 질문을 이제 먼저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20분짜리 작성했던 거 있죠. 면접 기초 자료와 관련된 질문을 좀 하고 나서 전공 관련된 추가 질문을 조금 하긴 하는데 많이 하진 않습니다. 면접 자체가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류 신뢰도 면접이 아니라
과별로 이제 미리 준비한 면접 질문을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이제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면접 말을 잘해야 되겠죠.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면접을 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 평가하는 요소는 공동체 의식이랑 그다음에 전공 잠재 역량, 그다음에 기초 학업 역량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2015년부터 5년간 지금 학과별로 면접 교사의 질문 문항들이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를 확인한 이후에 면접 대비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해야 된다. 면접이 있는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충원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앞부분에서는 충원율이 200%, 뭐 맥시멈 300%까지 도르는 과가 되게 많다고 했죠.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근데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높지 않다. 그 다음에 1단계 통과한 학생들의 교과 간의 내신 석제가 엄청나게 차이 벌어지지 않아요. 왜냐? 5배수로 이미 잘랐기 때문에 크게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단 5배수가 안 되는, 그러니까 경쟁률이 5대1이 안 되거나 뭐 한 5대1, 6대1, 7대1 이 정도 되는 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5대1, 뭐 4대1, 5대1이 안 되거나 6대1, 5.5대1 뭐 이런 것들, 아니면 6대1, 많으면 한 7대1 정도 선. 그런 경우는 내신 때가 조금 이게 편차가 날 수도 있어요. 예, 있는데 뭐 10 몇 대 1, 15대 1 이런 경우는 사실상 15대 1에서 이제 5배수를 뽑기 때문에 그 5배수는 편차가 거의 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뭐 할까요? 그런 경우는 면접으로 역전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경쟁률이, 요거는 좀 이해하실게. 경쟁률이 낮으면 내신 성적으로 이 면접이 극복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예, 않을 수 있는데 경쟁률이 되게 뭐하면은 높다. 경쟁률이 높은데 내가 5대1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면접 비중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워낙 촘촘하게 편차가 없이 촘촘하게 모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면접을 진짜 잘해야 돼요. 근데 경쟁률이 낮으면은 면접에 대한 반영 비중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제 인재 전형 보시면요,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명지 인재 전형을 3등급 대 학생들, 2등급 대 극후반 학생들은 명지 인재 전형은 꼭 다 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1단계 서류 100%에 2단계 서류 70, 면접 30%의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네. 수능 이전에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나고 면접까지 모두 실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등급 대 내신을 가진 학생이 순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얘가 뭐 6순위든 5순위든 1순위든 상관없이 이 명지 인재 전형은 반드시 수시 한 장의 카드는 쓰면 좋을 정도로 3등급 대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보단 뭐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되게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이 평가 항목별로 학생부의 평가 역량에 대한 중요도가 따로 있어요.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그 중요도를 참고해서 그 해당 영역에 대한 내용을 관련되어서 작성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류 평가를 할 때 반영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인성 부분은 어디서 반영한다? 출결, 봉사,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반영하겠다. 그걸 가지고 이제 자소서 쓴 부분을 반영하겠다. 자소서까지. 두 번째, 전공 적합성 50%죠. 진짜 중요하죠. 이 전공 적합성 50%나 보는 대학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뭐 많으면 40%, 동국대가 45%랑 50%를 보긴 한데 그것도 두드림의 이제 소프트웨어 전형, 그게 이제 공적합성이 50%죠. 그 정도고 명지인재 전형이 전공 적합성이 50%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디를 보고 판단하느냐?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교과, 이 교과라는 부분은 당연히 교과의 이수도와 성취도 되겠죠. 그 다음에 세특, 독서 이 네 가지 부분에서 전공 적합성을 보겠다.
세 번째는 발전 가능성이 30%고 요거는 행발에서 보겠다라는 부분이죠.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공 적합성과 의사소통 능력, 결국은 전공 적합성이 되게 중요하고 인성은 그냥 기본적인 인성이겠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이 좋으냐, 얘가 얼마나 면접 시 잘 말을 잘하느냐 이 부분이겠죠. 예, 그걸 이제 평가하겠다 부분인데 인성 능력 같은 경우는 출결 봉사 위주라서 대부분 우수한 평가를 받습니다. 받는데 전공 적합성은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하게 평가될 것이다. 특히 전공 적합성에서 전공 학업 역량이 20%가 들어 25%가 요거는 누누이 항상 얘기를 많이 했죠. 전공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은 내 전공과 관련된 부분의 교과를 이수 여부, 성취도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보겠다라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관심도기 때문에 내가 전공과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고 했느냐 학생부에 적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게 있다면 내신 성적이 조금 낮아도 내신 성적이 좀 낮다는 거는 3등급 때 후반이겠죠. 3등급 때 중반은 좀 많이 되는데 후반 때 내신이 좀 낮은 학생도 이 전공 학업 역량 부분이나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좋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가 되게 화려하진 않겠죠. 당연히 명지대 명지인재 전형이면 보통 3등급 대가 지원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화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좀 잘 본다면 3등급 대 초중반 대 내신 성적을 가진 학생들은 대부분 다 합격을 하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등급 대 중후반 학생들도 전공 학업 역량 부분과 전공에 대한 관심도 부분이 잘 되어 있다면 명진대 전형에서 합격할 확률이 꽤 높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